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이야기에 이어서 노년의 경제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연금은 내 이름인데 왜 자식이 쓰고 있냐고요? 재산 미리 줬더니 나는 집에서 손님이 됐습니다. 노인이 쉬지 못하는 현실. 나는 아직도 일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장에는 노후를 준비하며 평생 일하고 아끼며 살아온 어르신들의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건 그 돈이 가족 사이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입니다. 몸보다 더 지치는 건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 노년이 겪고 있는 현실을 함께 느껴보고 구독자님들의 의견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일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만수, 올해로 79세입니다. 매달 70만 원이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왜 그 돈을 내가 아닌 아들이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가 처음 이 말을 꺼냈을 땐 정말로 혼잣말처럼 들렸습니다. 텅 빈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전기난로 옆에서 자그마한 이불을 무릎에 덮고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아들 성우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2년째 백수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연금을 대신 수령하겠다며 통장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자식에게 뭔가 더 맡기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지요. 얘가 챙겨주면 편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몇 달 뒤 만수 씨는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아 진료를 받으려 했던 건데 문제는 병원비를 감당할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은 아들 손에 있었고 그 아들은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다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만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노후가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너무 무지했던 게 후회돼.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는 연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단칸방도 사실은 그의 소유였습니다. 5년 전 아들 성우 씨가 명의만 내 이름으로 잠깐 돌려놓자는 말에 등기부를 넘겨줬습니다. 지금은 그 방조차 아들이 곧 결혼할 거니까 비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마을에 사는 그의 친구 정노인에게 만수 씨는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젊을 땐 말이야, 자식들 위해 뭐든 다 해줬어. 쌀이 없어도 학비는 어찌어찌 마련했고, 내 옷은 다 해줘도 애들 옷은 새 거 사 입혔지. 근데 이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 돈이 왜 내 돈이 아닌 것 같냐? 그 말을 들은 정노인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라도 정신 차려. 자식한테 마음은 줘도 통장은 주지 마. 어쩌면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연금 통장 다시 내 이름으로 돌릴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는 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집 문제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쉬울 리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화를 냈고 연을 끊겠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만수 씨는 담담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말이다, 너도 언젠가는 늙어? 그때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만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노후를 내 인생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깨달은 이 한마디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내 노후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어르신이 그때 그 결정만 안 했어도라며 되뇌던 말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싸울까봐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하지만 때로는 그 미리라는 판단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김정래 어르신 77세. 남편 없이 세 자녀를 홀로 키워낸 어머니였습니다. 이 집만은 애들한테 남겨주고 싶었어요. 정래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 없이 40년. 종일 식당에서 허리 굽혀 일하고 밤이면 막내 아들의 교복을 손바느질로 고쳐 입히던 시절. 그녀에겐 돈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2층 주택. 월세방 3칸 딸린 오래된 집이지만 그녀는 이 집이 아이들 인생을 붙잡아줄 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 큰아이와 상의해 집을 아들 셋에게 공평하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살아있을 때 미리 나눠줘야 나중에 싸움이 없지 않겠니? 그 말이 진심으로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세 아들의 이름으로 등기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종종 들러 생필품을 사다 주었고 막내는 전화로 안부도 자주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집의 한쪽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가 나가자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방은 내가 새로 리모델링하고 사람 들릴게요. 월세는 내 몫이니까 엄마가 관리 안 해도 돼요. 정래 어르신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세입자 드는 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큰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여긴 이제 우리 집이잖아. 엄마 명의 아니잖아요. 그때 처음 이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은 중간에 직장을 옮기며 나도 집 일부를 쓰고 싶다며 1층 방을 차지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전기세도 분담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쓰던 부엌에 자신만의 냄비와 조리기구를 따로 들여놓았습니다. 엄마가 자꾸 나무라니까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막내의 말은 그동안 정래 어르신이 어머니로서 살아온 방식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래 어르신이 고장난 형광등을 고치기 위해 막내 아들 방의 창고를 잠시 사용하려 하자 그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내 구역이야.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식 셋을 위해 나눈 집에서 이젠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니. 그날 밤 정래 어르신은 작은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봐. 죽기 전에 다 정리해줘야 애들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내가 불편하네. 그녀는 복지관 상담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여 살아있을 때는 자식이고 뭐고 내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산도 집도 내 생명만큼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나중엔 내가 내 집에서 손님이 돼버려요. 결국 그녀는 노인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등기 정정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셋은 등을 돌렸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반응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식 키우는데 내 인생 다 썼어. 근데 내 노후는 아무도 대신 책임 안 져줘. 그거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도 혹시 우리 부모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재산을 정리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권리는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는 나는 아직도 일을 합니다입니다. 노인이 되어도 쉼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75, 이만호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눈을 떴다기보다 거의 뜬 채로 버틴 것에 가까웠습니다. 겨울이 되면 방바닥이 너무 차서 한밤중에 몇 번이나 이불을 고쳐 덮습니다. 보일러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만 돌립니다. 기름값이 무섭거든요. 이 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작은 슈퍼에서 새벽 물류 정리를 합니다. 채소와 과일, 박스로 들어온 생수며 라면, 무거운 걸 나르는 일입니다. 허리가 구부정하지만 두 손은 빠릅니다. 남들은 연세에 대단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씨는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몫으로 40년을 버텼죠. 그래서 손은 굳은 살이 단단하고 겨울이면 갈라진 손등이 따끔하게 아픕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혼자입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요. 둘 다 결혼을 했고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일산에 살고 작은아들은 부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 씨는 아들들 집에 가본 게 3년 전이 마지막입니다. 추석에도 설에도 그들은 연락이 없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라는 문자 하나가 없습니다. 가끔 이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나? 아들 대학 보내려고 그 힘든 목수일 하면서 뼈 빠지게 벌었고 결혼할 때는 가진 돈을 다 털어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아들이 이 씨에게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도 애 키우고 살기 바빠요. 그냥 연금 타시고 조용히 계세요. 그 말에 이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그날 이후 이 씨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도 아들 번호를 지웠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아예 없는 셈 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요즘 이 씨는 하루 4시간 슈퍼에서 일합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은 80만 원 남짓.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해도 100만 원 남짓의 생활비. 그걸로 방세, 공과금, 식비, 병원비까지 해결해야 하니 늘 마이너스입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병원에 갈 돈도 아깝다며 그냥 참고 삽니다. 가장 서러운 건 일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다는 사실. 나이 75에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마다 나와 무거운 박스를 들고 바닥을 쓸고 카운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씨는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은퇴한 적이 없어요. 그냥 덜 벌게 됐을 뿐이죠. 그 말이 참 아프게 들립니다. 노인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일터로 나가야 하고 마음이 아파도 표정을 숨겨야 합니다. 왜냐고요? 누가 대신 벌어주지 않으니까요. 그 누구도 그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만호 씨처럼 무거운 짐을 들고 아무도 묻지 않는 외로움을 안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에게 오랜만에 안부 전화 한 통 하지 않으셨나요? 요즘 어떠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겨울 이불보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식에게 연금을 보내고 누군가는 손주를 위해 일하러 나가며 또 누군가는 거실 구석에서 작은 소리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삶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낀다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노년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